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입니다.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 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이길 것이다. 네, 기자님 죄송한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집중된 걸 우선적으로 받은 뒤에 시간이 되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잠시만.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 받은 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답을 했고요.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해명문 보시면 되고 언론 보도에서 틀린 것이 많다라고 답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국회에서 공약 얘기도 좀 했어요. 뭐 제7공화국 개헌 얘기도 했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근데 이제 기자들 질문에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 일부 대학생들이 국회에서 뭐 비슷한 시각인가요? 의원직으로 방탄하다는 비판. 아까 뭐 범죄자 관련 범죄인 집단 이 비판에 대해 조국 대표가 저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본인이 항소심에서 이미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창당을 하는 참 전무후무한 이러한 당 대표가 되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창당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추이에서 그 지켜봐야 될 부분은 2030 젊은 층에서는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2030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범법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말을 넘기는지 계속적으로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 뭐 과거에 벌금형 받은 다른 후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는 남편이 지금 뭐 정관예우로서 일반 변호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수임료를 받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집단이 되겠다라면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것이 지금 2030 젊은이들이 하는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이제 강 변호사 말씀하셨던 뭐 20대 주제율 0%는 그 이후의 추이는 저희가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과거에 일부 특정 시점의 일이었다, 보도 내용이었다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공약 중에 뭐 본인 스스로 다시 해명한 부분,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바로 제7공화국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가지 않고 있죠.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주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월급 얘기를 했다가 일부 언론에서 또 황당한 공약이라고 하니까 바로 또 해명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게 무슨 정치권이든 정부든 일방적으로 어떤 걸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자율적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조국 대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예. 그걸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듣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기업에 일정 부분의 세금 혜택을 줘서 대기업이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건 정치권이나 정부든 정치권이든 뭐 강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회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저렇게 조국 대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여의도에 등장한 얘기까지 뭐 그 비판 목소리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